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이 방문 시간이 증권의 96%에 달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열풍에 언론사 기사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규제 관련 헌법 소원이 사전 심리를 통과했습니다. 테슬라 트론의 창업자까지 암호화폐 사기 계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자 수가 주식 매매 서비스의 3분의 2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 정도면 주류 편입은 좀 시간 문제라고 봐도 될까요? 이거는 이제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닐슨 코리아 클럭이라고 디지털 미디어 그 통계를 내는 리서치하는 회사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얼마나 접속을 했느냐에 따르는데 금년 1월달 암호화폐 서비스 방문자가 약 한 509만 명이랍니다. 주식 증권 사이트 경우 약 776만 명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고요. 방문 시간도 암호화폐 관련된 사이트에는 409분, 증권에는 428분, 은행에는 79분 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증권에 거의 근접해서 가고 있다. 별 차이가 많은 없네요. 투자자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은행이 79분이라고 했는데 은행은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업무를 처리하는 주로 역할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연령대에서도 암호화폐는 20, 30대가 약 한 53%가 들어갔고 증권은 중장년, 그러니까 40대에서 60대층이 64.6%.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어떤 분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그 거래소 사이트를 어떤 분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아무래도 젊은 층 사이에서 이 암호화폐 좀 서비스 이용이 확실히 좀 많아 보이는데 자, 그럼 거래소별 통계치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이거는 좀 사실 민감하긴 한데 빗썸이 약 333만 명, 업비트가 271만 명, 코인원이 약 70만 명 순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체류 시간에서도 업비트는 498분, 빗썸 125분, 코빗은 102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빗썸이 더 많이 사람들이 갔는데 체류 시간은 왜 바뀌어 있느냐, 거꾸로 돼 있냐 하는데 빗썸은 주로 주류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거,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주식을 말하면 대장주 중심으로 돼 있는 거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비주류 이제 알트코인, 우리로 말하면 코스닥에 막 신규 진입한 그 주식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코인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보려다 보면 아무래도 체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암호화폐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그럼 반증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관련 기사가 급증을 했다라는 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1년 만에 7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44개 매체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어를 통계를 내봤더니 2016년에는 약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645건뿐이 없었는데 2017년에는 4,350건이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 한 해 동안 640건인데 2017년 4,300건이면 한 7배 정도로 지금 상승이 지금 뉴스가 돼 있고요. 더 재밌는 건 2018년 1월에는 기사가 3,877건 정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7년에 4,350건 나왔는데 1월 한 달만 3,700건이, 3,800건이 넘었다는 얘기는 좀 이제 거의 한 10배 이상의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데 제가 실제로 찾아봐도 30분마다 시황 정보를 쏟아내는 언론사들이 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드를 보면 1분기에는 주로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키워드를 좀 많이 찾아보셨는데 2분기에는 상승세, 경신,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상승되는 거 보는 거고요. 3분기에는 코빗 빗썸, 이제 거래소들 이야기가 주로 많이 검색이 됐고요. 4분기 들어서는요, 부작용, 법무부 이런 코드들이 많이 됐습니다. 이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폐지하겠다 이런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날에 법무부라는 키워드가 엄청 많이 검색이 돼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분기별로 인기가 있었던 검색어만 살펴봐도 이 암호화폐의 1년째 동향을 좀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 관심, 그다음에 상승, 그다음에 거래소, 그다음에는 이제 규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금년 1사분기가 어떤 그 키워드가 주로 나올지가 또 관심이 되는 거죠. 그러네. 이제 1사분기 키워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암호화폐 투자 규제에 대한 헌법 소원이 사전 심리를 통과를 했다. 이게 그럼 본안 심리까지 통과가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헌법 소원에서 기본 그 심리를 통과했다는 내용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좀 다뤄볼 가치가 있다는 걸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진짜로 헌법 소원으로 다뤄질 문제냐 아니냐, 사회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냐를 먼저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건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또 헌법 소원은 변호사만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일단은 확인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가상계좌 발급 중단하고 네. 기존 거래소의 신규 회원 계좌 발급 중단,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심리를 통과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법리적으로 이건 좀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의를 해봐야 할 가치는 있다. 있다. 예. 요 정도까지. 예, 그렇죠. 근데 본안 심리까지 통과되기는 좀 힘든 그거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규제법이 어떻게든지 정해지지 않았기 아직 때문에 정해진 게 아무것도 그게 없으니까. 뭐 법으로 규제가 된다고 하면 네. 본안 심리에서는 이제 어떤 법은 이거는 헌법에 걸린다, 헌법에 문제가 있다, 헌법과 상충된다, 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소식을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인사를 사칭한 SNS 사기성 가짜 계정이 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명인들의 트위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것부터 함께 좀 살펴주시죠. 이거는 이런 거죠. 이제 트위터에다가 허위 정보를 흘려줍니다. 내가 어떤 걸 새로이 만든다, 뭐 이런 네.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이 그 테슬라 창업자 앨런 머스크인데 단어 철자 하나만 바꾼 거죠. 그럼 본인 게 아니니까. 네. 그런 사기 트위터 같은 게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에는 저희가 현혹될 필요가 없다고 네.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뭐 그래서 협박을 받는다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우버 공동 창업자의 가렉 캠프라는 사람이 에코라는 이제 자기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존의 그 한계를 좀 극복한다. 네. 생성되는 시간,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그 대학 연구소와 같이 하겠다라는 이제 본인의 의지를 이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개발이 될지가 상당히 규칙가 주목되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이 가짜 정보, 암호화폐 요구하는 이런 사칭 정보들은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주의를 하셔서 투자에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